시인이야. 그냥 설렁설렁 뭐 이렇게 써서는 안 돼. 물론 천재적인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받쳐주지 못하면 여기 부족해. 내가 퇴고를 해요. 한석산에는 솔직히 해서 시 잘 못 써요. 저는. 그런데 시를 사랑해요. 그리고 시를 묵여둬요. 발표하고 싶지요. 누구는 시 써갖고 발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것을 한 템포만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늦추라는. 그래서 태고를 몇 번 하고. 그래서 아까 글보시 이야기하기를 좋은 작가가 되려면 진지하게 인생, 그러니까 나이 잡수신 어른들이 이 만학도들이 글을 잘 써요. 아니면 교육자 출신들이 교장 선생님 하시다, 공무원 하시다, 50대 쓰시는 분들이 이거 글수 별로 안 썼는데 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 지식도 있을 뿐더러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지도자로 있었는데 왜 글을 못 썼냐고 남의 열배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쓰신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요. 내가 그래서 쓰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래도 시하고 지식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왔듯이 남의 작품을 읽는데 또 한 말을 썼고 나머지의 한 말은 나의 자신의 글을 쓰는데 한 말을 쏟아야 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남의 무섭게 보시지 말고 남의 글들을 보셔요. 읽고 그냥 교수님들이라고 국문과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특강 안 듣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들어요. 선생님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에도 선생님들 오셨잖아요. 와서 듣습니다. 들을 거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돼 있어야 시가 나와요.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나처럼 그들처럼 시는 안 써주고 시는 자꾸 가는데 이랄 뭐랄까. 오늘은 나의 달도 별도 안 보이지만 내 인생의 아름다운 가을을 위하여 봄꽃보다 더 어여쁘게 물든 만추의 단풍 구경거리에 나섭니다. 자, 가을나무의 부족한 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는 물떠옵니다. 제가 꼽은 박인환님의 세월이 가는 윤동준님의 별해는 밤과 한목을 위해 이별가 한편 다시 봐도 참으로 아름다운 시와 더불어 제가 꼽은 또 한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있습니다. 자, 김기림님의 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 한 사람이 김기림입니다. 김기림은 1908년에 태어나 윤동주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한국전쟁 중 납북되어 사라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윤동주와 한양원, 윤동주, 이육사, 이상화, 심문도 또한 김소월, 정주용, 조지윤, 하나원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심씨도 있는데 심씨 안 넣으셔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나중에 항의도 하대요. 더 많이 계십니다. 민족 시인들이. 저는 그 머리가 또 나빠서 그런데 한영원 하나원 뿐이 또 몰라요. 아는 게 또 윤동주, 박인환 뭐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고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넣으라고 얘기하시면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1908년도에 우리 시인들뿐만이 아니고 저항시인이나 5대 대표 저항시인이나 민족시인뿐만이 아니고 그 유한순이라든가 안중근, 윤봉길 이런 분들이 1901년 2년생들이에요. 그래서 1940년대까지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독립운동가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동시대의 이런 슬픈 노래들을 같이 하신 분들입니다. 시를 좋아하게 되면 시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시를 좋아하게 되면 시인을 좋아하게 되죠. 활짝 핀 꽃을 바라본 탐놓은 것처럼 문화 속에서 교감을 나누는 것이죠. 저 역시 강릉지역 문화예술 신남동 예술인 여러분과 교감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사실 길 작품은 시가 아니라 서정문이라고 불리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갈겨 쓴 시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있지요. 또는 시인 김기림 자신이 이 글을 시집에 싣지 않고 수필집에 수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가 아닌 수필의 한 대목이라고들 합니다. 하나 김기림님의 작품을 처음 접했던 나의 젊은 날의 기억을 감성으로는 나의 감정을 충분히 흔들어 깨울 만큼 감성 깊은 시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어느 작품보다 뛰어난 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김기림의 낭독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실 분은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한번 하시지? 내가 어떻게 총무님을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시켰어요. 김기림이죠? 네. 김기림.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산녀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호젓대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의 한부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등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 쳤다. 그런 날은 항룡 강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준다. 고맙습니다. 제가 연습을 한 번도 안 했고 즉석에서 시키는 바람에 아주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낭송처럼 하셨어요. 이 낭독처럼 낭독이 낭송처럼 하라고 하는데 낭송처럼 아주 곱게 깊이도 있고요. 우선 목소리가 곱고 자세가 돼 있으시네. 갑자기 이렇게 모셔도 웃으시는 얼굴이 나오시는 것이 우리 쌍마시 낭송의 분위기를 알만하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좋은 분위기 감사합니다. 이 품은 마치 어린아이의 들림처럼 푸님이 없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죽음에 빠졌기 때문에 이처럼 시가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예향의 도시 강릉지역 시낭송 예술인 선생님들,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기현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대한민국 시낭송 예술을 이끌어 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예능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아름답고 좋은 선생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석산 시인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인님께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할 분이 계시면 저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예, 선생님 저 강의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예, 조금 아까 저 기침 소리도 쉬고 또 카톡 소리도 쉬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 말씀을 1초도 안 쉬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시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좀 꿰뚫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시낭송에 대해서 시낭송 발전을 위해서 여기 뭐 시낭송가나 시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는 좀 접어두고 좀 발전을 위해서 좀 실험적이랄지 낭송의 좀 미래에 좀 해야 될 것들이랄지 이런 거를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한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어느 강연이나 강의에서들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고 또 공부를 다 하셨을 것이고요. 우리 선생님이 오늘 정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한국일보, 조선한국일보, 또 김순환 선생이 시 낭송이 있어서 시가 틀리면 톤도 틀리고 모든 것이 틀려도 왜 똑같으냐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40-50년 전만 해도 우리 낭송 대회, 난 시험을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내가 사랑하는 분들 물으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움직이며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뺑가리를 두드려도 괜찮고 장구를 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낭송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옛날에 10년, 20년, 30년 된 거 그것만 우려먹는 거예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한낮 틀어놓고 급한 들지 그러면 그게 동백아가씨 가요만 모든 것이 시가 되면 시의 발전이 없지요. 그리고 아까 기침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기침 얘기 내가 또 온 거 아니고 제가 지금 미워하지 마시고 부회장님. 그리고 카톡 소리도 못 오는데 그것도 시가 시입니다. 네. 모든 일상어가 시어가 되고 그 속에서 이미지를 뽑아서 시를 쓰는 겁니다. 네. 시의 씨앗입니다. 좋은 질문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강원 지역에 모험시를 쓰죠. 뭐 모든 지민이 포스트 모던민이 시험시를 쓰시는 이 말만 해도들 아실 텐데요. 네. 한양대학 이승은 교수님은 저보다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저보다 우인데 어깨동무하고 이런 소리 고지 들으려면 어깨동무하고 노래방을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그분이 까칠해요. 그 선생님이 존경받을 만한 어른인데요. 까칠하죠. 그런데 철없이 들이대면 또 펴는 어른이세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손주 사진을 이렇게 놓고 책을 펴요. 시라고 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손주 사진 갖다 놓고서 이게 시야 하면 네모놓고 시라고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가 하니까 이걸 인정을 하고 제자 교수들이 채송을 하던 이런 제자들이 또 그걸 갖고 그대로 해요. 훌륭하신 어른입니다. 이 창작이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 이미지 뽑을 수 있죠. 선생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게 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뭐. 아이고. 저희 뭐야 선생님 그 시도 옛날에는 그 이제 뭐 민담시랄지 뭐 시조회 이런 거랄지 또 그 그림을 보고 느낀 거에 시를 쓴다든지 하실 때 좀 파격적일 것 같았었고 선생님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뭐 파격적이거나 저 이런 시를 좀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SNS로다가 막 소통하는 방식이랄지 짧은 시를 뭐 2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포용하시면서 뭐 좀 평가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이고 그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도 아이고 한석사님 시를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 제가 그 시를 쓰면 발표를 할 때라든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책을 출판하면 이 책이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 출판사하고 얘기할 때 물론 저도 첫 시집 날 때는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창작과 비평, 지성사, 믿음사 투고란이 있어서 보냈더니 신춘문예 당선 작가도 잘라버려요. 안 해줘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죠. 거기서 우리 동기들, 공부한 사람들 책을 내줘서 뭐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창작가, 비평사, 지성사, 믿음사, 하다못해 법무사까지라도 시집을 내면은 책이 좀 팔려요. 그리고 국내 출판사가 한 320군데 되는데 400군데 됐다, 420군데 됐다, 또 내려갔다 이래요. 하루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질문 했으니까 오해 없을 거니까 얘기해요. 뭐 출판사 사람들이 들어도 좋고 인터넷에 떴으니까 인터넷에서 몇 개 떴는데 지웠대요. 등급을 매겨놨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A등급, B등급, C등급 거기에다 쭉 30군데까지 모아놨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잘해야 돼요. 물론 그 민감한 거 건드리시네요. 내가 어쩜 이거 맞아 죽을지 모르는 출판사일 때 이거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아닙니다. 걸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걸르시라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집 전문입니다. 출판사가 책 팔아서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데 현상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한강아리랑 전자책으로 나와서 전 있지 영천부 않습니까? 팔았지요. 영천부가 인쇄 그런데 많이 판 건 아니고요. 인쇄 10%뿐이 안 줍니다. 그래서 한 편을 하나를 하다 보니까 억울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시골놈이라서 저 충청도 소산서 잘하고 어려서 시와 시도 쓰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글방 훈장님이세요. 그럼 그 밑에서 지금 물어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면 시간 있나요? 몇 분 조금만 할게요. 요거만 답변을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공부니까 한번 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서당에서 6살짜리도 공부하고 20살짜리도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비료 부대 갖고 하고 비료 묻은 거 신문지라면 부잣집들이에요. 근데 글방 선생님이라고 해서 신문지를 이만큼 서울에서 아들이 가졌네 딸이 가졌나 해서 가져요. 그럼 거기다 써요. 형들 따라 써서 한 것이 중부일보에 12살 때 이게 글이 올라간 게요.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시 써서 밥 먹고 살고 바쁘니까 밀쳐 두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책을 출판을 해보니까 첫 번에 실패를 봤어요. 뭐 돌려줬죠. 어떻게 해서 좀 미안하죠. 오늘 그 본색 나오는데 책을 돌려줬어요. 그 시 뭐 읽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오늘도 실은 내가 책을 6권을 낭송하시는 선생님들 특별히 이제 눈물의 사몽을 하신 선생님이라든지 이 회장단들이라든지 몇 권은 가져와요. 보세요. 왜 안 가져온지는 모르지. 이유가 있어요. 실험신이 뭐니 하는데 작가가 시인이 시를 쓰면 책을 팔려야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민담신이 뭐 이런 거 썼다고 했잖아. 근데 그래 점잖으시냐 우리 선생님이. 다들 어른들이니까 성인들이니까 이 성담론 시편을 써놨어요. 하필이면 요새 그게 걸려버리네. 성담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10년, 20년 전에 성담론 얘기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걸 써서 했더니 책이 6,000부가 팔려서 또 쓰자고 동학서에서 냈는데 그게 좋아요. 지금도 그것만 달라고 해요. 주문들이 성담론 시편 나온 게 이게 성담론 시편을 잘못 쓰면 참 이상합니다. 예술적으로 써야 되죠. 근데 뭐 사람들 예술적으로 썼다고 하니까 별 문제 없이는데 그렇게 썼더니만 여기 우리 강원문학사 상 타신 선생님 내용을 못 봐서 그러던데 축하드립니다. 이게 갖고 와서 드리면 이렇게 연세가 지그던 이명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애들이 봐요. 성담론 시편. 야 엉덩이가 어쩌고 궁뎅이가 어떻게 나오니 그게 나와야 읽어요. 책이 팔리고. 지금도 그걸 달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에도 떠 있어요. 책을 달라. 그런 시절에서 그것 때문에 상도 못 받아요. 받기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여기 또 매울당 있는 매울당 문화상도 받았습니다. 안 썼을 뿐이다. 상 여러 편 안 넣었죠. 한국 신인상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일부분 만난 우리 선생님도 아마 여러 편 받았지만 다 안 쓸 겁니다. 안 써요. 웬만하면 5줄 이상 안 씁니다. 매월당 문화상 강원도 유명해 그거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상도 받았고 한국 시인상 그걸 받았는데 일단은 색깔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문학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넘어서 실험시도 써야 됩니다. 똑같으면 무슨 그게 차별하는 시인이에요. 우리 저 쌍마시는 소리가
그 발표를 좀 실험적인 거를 18편 중에 뭐 한 5, 6편씩을 항상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예, 그 발표할 때 좀 실험적인 시를 좀 일부러라도 해서 많이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신앙송에 이제 나갈 길이랄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선생님 그 견해를 듣고 싶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거 전공을 찔리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실험적인 시가 최고의 창작시입니다. 회장님 시간 넘는 거 예. 예. 저기, 예. 예. 네.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는 2부 행사 장소에서 해주시면 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는 그 강릉 관광호텔 밑에 낭만포차라는 라이브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친구의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난 것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기념 촬영에 잠깐만요. 오늘 여기 한석선 시인 여기 강의 듣고 제가 좀 나중에 좀 시간 있으면 시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뭐 커피가 뭐 서막을 해야 된다는데 책도 없다는 걸 알았고요. 예. 저 오늘 여기 홍신자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막 감기로 귀한 걸음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신문 보니까 축하받은 일도 그러는데 그 잠깐 여기 이제 시인 대 시인으로서 이제 한번 여기 응답을 이제 한번 예우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야 네. 아주 정말 지역에 거기 얌전하게 안 했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희 지역의 작은 상을 이제 좀 그래도 좀 빨리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런 건 이야기거리가 안 되고요. 한석산 스승님 이렇게 전국적인 활동을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제가 가장 예술인 중에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 활동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 좋은 작품들을 여기 낭송가들이 한강 아리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가 들었을 때 그 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구나 했는데 오늘 오신다니까 제가 좀 몸살이 나고 그랬지만 그래도 선생님 빌려왔는데 잘 왔습니다. 말씀 잘 듣고 저는 뭐 정말 그 백사장에 참 모래알 같이 지역에서 글 쓰고 있고 한 말의 피도 쏟아본 적이 없이 이렇게 시를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4살에 박목호 선생님께서 교내백일장에 오셨는데 제가 그때 자문을 해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성숙한 그런 느낌을 갖는 작품 만났다고 하시면서 이 다음에 어디 글 써서 문단에서 글 써서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으로 크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그때 그게 이제 저한테 어떤 시에 발전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제가 상 받으면서 중간에 살면서 그냥 주부로 살면서 이걸 시를 놀려고 해도 벌써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또 그렇게 시가 저한테 그냥 돌아오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제 나이도 꽤 됐어요. 시 나이도 꽤 됐어요. 오세영 시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말씀하시더 5분 이내로 무슨 그게 시인이야 이러면서 당신은 그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 당신은 그 서울대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면 뭐 자랑이라고 그래 어른들끼리 그런 농담도 합니다만은